안녕하세요. 사자 다사자. 오늘 부동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고요. 저도 관심을 가지고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재테크 관련해서 조금 제가 공부도 할 겸 영상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셔도 되고 안 보셔도 되고요. 대신에 책임을 안 지고, 이거는 이제 제가 공부하기 위해서 찍는 거기 때문에, 그냥 참고하실 분들은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대연 더 비치 푸르주 서밋입니다. 아마도 대연 더 비치 푸르주 서밋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있으실 거예요. 왜냐면 누가 봐도 이 근처에서 최근 한 것 중에 제일 핫하게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보는 관점에서 어떻게 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입지죠. 부동산은 결국 입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아파트가 오래돼도 결국 입지는 바뀔 수가 없습니다. 아파트 거리에서 바뀌어서 재건축을 한다, 재개발을 한다. 결국 거기는 입지는 그대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인구가 점점 줄고 있는 건 이제 기정사실이 되었고요. 그럼 이 인구가 줄게 됐을 때 부동산에 어떤 영향이 미치냐? 앞으로 10년, 15년, 20년 뒤에 어떻게 영향이 미칠 거냐 보면은 결국 좋은 장소, 그다음에 결국 도심 이런 쪽으로 사람들이 점점 몰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산 같은 경우는 해수동, 남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요즘에는 그래서 동네를 조금 빼는 추세더라고요. 제가 부동산 모임이라든지 이렇게 나가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동네가 결국 학군지 수요가 많기 때문에 학군지에 관련된 거를 이제 점점 빼야 되지 않냐. 그렇게 되면은 부산 탑은 해수 두 개로 갈 것이고, 그 다음에 남구, 이 대연동 라인이죠. 이쪽이 아마도 좀 치고 올라올 것이다. 이런 예상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 저도 아기를 키우고 있는 입장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학군지가 당장에 없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학군지 했던 안에서 계속 학원도 남아있고 좋기 때문에 거기서 어쨌거나 평지고 이런 거는 유지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네가 없어질지 안 없어질지는 봐야 되겠지만 동네에 대한 수요가 조금은 줄어들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래서 위치를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위치를 보면은 강안대교 올라가는 입구죠. 이쪽이 황령산 터널에서 나와서 강안대교 올라가는 입구 위치입니다. 그래서 여기 옛날에 대연 대연빛이 있던 데죠. 대연빛이 있던 데고 이제 해가지고 이제 입주가 되는데 위치적으로 너무 좋습니다. 사실 여기 평지고 여기 지하철이 사실은 조금 먼데 여기 보면은 거리를 재보면은 지하철 한 15분 정도 보시면 됩니다. 직선 거리로 봤을 때 15분. 그렇게 보면은 여기 나오죠. 자, 14분 정도 나오고요. 그러면은 자, 여기서 저기 아니고 그 반대로 간다고 쳤을 때 또 보면은 여기서 거리 재고 자, 이렇게 가면은 10분에서 15분 정도입니다. 10분에서 15분 정도면 나쁘지 않은 거리죠. 그래서 요거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주변을 보면은 주변이랑 가격을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어떤지. 일단은 후분양입니다. 후분양으로 보면은 자, 제일 최근에 후분양했던 데 여기 남천자이죠. 남천자이가 84 기준으로 13억 정도 하고요. 여기가 지금 84 기준으로 11억 7천에 분양을 하죠. 그래서 평당 3,300. 이제 이게 비싸다, 싸다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최근 분양 시장이 조금 있었죠. 부산에서 큰 단지들로 봤을 때 경동리인이 3천 정도 분양을 했는데 경동리인 2차가 아직까지도 완판이 안 돼서 연락이 오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저기는 뷰가 있지 않는 이상은 아무래도 상업지에 너무 따닥따닥 붙어 있고 그에 대한 좀 단점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계약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그 다음에 했던 데가 대연 DL. 대연 DL은 생각보다 대연 DIL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조금 완판이 잘 되고 계약도 좋았고 초피도 붙었고 좀 그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될 거라고 못했는데 아마도 사람들이 보는 대연동에 대한 거와 금액대로 결국은 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근처를 이제 다시 보면은 자 여기 대연 푸르지오 서밋이 들어오고요. 여기 메가마트에 푸르지오가 또 샀습니다. 그럼 여기가 서밋 1단지 여기가 서밋 2단지가 되겠죠. 여기도 1000세대가 들어올 거고요. 추후로 봤을 때 여기 뉴비치도 재개발, 여기 삼익비치도 재개발, 재건축이 들어올 위치가 지금 하고 있고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이고요. 이 근처에 제일 최근에 했던 남천자이, 그 다음에 하늘채 골든비치, 남천 더샵, 이런 것들이 지금 다 12억대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남천 코롱 하늘채 같은 경우도 여기 대형 평수가 많은데 34평을 가면은 이제 8억에서 왔다 갔다 하죠. 근데
여기가 정말 위치가 좋고 살기도 좋은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가 제일 최근에 했던 후분양, 제일 비싸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후분양이고, 여기도 이제 11억까지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연동 같은 경우는 이제 WU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이 강한대교를 보이는 라인을 봤을 때 메리트가 충분히 있는 위치죠. W도 강한대교 때문에 금액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푸르지오 같은 경우도 재건축이긴 하지만은 뭐 이쪽으로는 강한대교 이쪽으로는 이제 높은 건물이 없습니다. 부경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좀 확 트인 뷰도 좀 가져갈 수 있고요. 그래서 뭐 대연 혁신이 지금 한 8억 정도, 그 다음에 여기 최근에 했던 남천 프리스티지는 12억, 뭐 13억, 다 이 근처가 신축은 12억, 13억 왔다 갔다 하고요. 푸르지오 서밋 같은 경우 34평 11억 7천이니까 가격은 비싸게 측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구축 느낌이 안 나는 구축들이 있죠. 하면 여기 대연 힐스테이트라든지 하늘채 골든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한 8억 정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위치적으로 봤을 때 지하철이 한 10분에서 15분 거리, 그 다음에 뭐 앞쪽에도 이제 근처에도 이런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오고 살기는 좋습니다. 그리고 경성대, 부경대 라인을 이용할 수 있죠. 걸어서 여기 조금만 걸어서 나가면 대학가 이용되기 때문에 좀 싼 가격에 뭐 음식점들도 많고 그런 거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격, 이제 가격까지 같이 위치랑 가격 같이 이야기가 됐죠. 뭐 그 정도 됐다. 그리고 이게 결국은 좀 뭐 비싸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싸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뷰 안 나오는 것에 이제 11억을 투자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제 단점과 장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봤을 때 아까도 말했듯이 제일 큰 단점은 단지 안에 초등학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푸르지오 제가 늘려놨는데 초등학교가 어디로 배정되냐고 보면은 남천초로 배정이 됩니다. 남천초가 어디냐? 여기입니다. 여기. 자, 프리스티지 더샵 옆입니다. 가면은 초등학교 자녀가 있는, 초등학교를 왜 중요하게 하는지 보통 하면은 초등학교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이 이제 전세로 많이 사시죠. 그러면 전세를 많이 산다는 거는 결국 실제 수요자들, 이쪽에 살면서 하시는 분들이 수요가 어느 정도 예측이 되냐 할 수 있는데, 초등학교가 일단은 멀기 때문에 초등학교 이제 입학할 자녀를 가지신 부모님들은 요거 감안하셔야 됩니다. 뭐 차로 태워주든 뭐 어떻게 하든 이 거리가 멀기 때문에 요거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학원가는 여기 또 남천동 이쪽에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학원가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데, 초등학교가 조금 멀리 있다. 이게 제가 봤을 때 최대 단점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쪽에 메가마트도 아파트가 들어온다고 했고요. 뉴비치도 재건축이 될 거고, 여기도 재건축이, 삼익비치도 재건축이 될 거죠. 그러면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뷰들이 가려질 가능성이 많이 큽니다. 그래서 이쪽에 고층에 너무 비싼 것들보다는 뷰가 지금은 보이겠지만은 이 라인으로 다 재건축이 진행이 되면은 뷰가 좀 가려질 가능성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차라리 비싼 것보다는 저는 이쪽 뷰로, 요 부경대 라인 뷰로 시작을 해서 아니면 이쪽 정남향 쪽으로 가져가면서 뷰만 조금 포기하고 조금 낮은 데로 간다고 하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싼 것 말고 좀 싼 걸로 하면은 뭐 뷰 포기하고 대신에 여기 단지 최초로 하는 이제 하이엔드 그거죠. 하이엔드 브랜드죠. 그러면은 이 하이엔드 브랜드 최초로 한 거 누리시고 결국 여기 2차 생길 거예요. 그럼 2차 생기면 여기 2차 생기고 뉴비치 생기고 여기 3위 빛이 생기면은 분양가는 점점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은 이 근처에서 지금 했던 것들, 그 다음은 결국 여기도 오를 거고 여기도 오를 거고 하면은 키 맞춤이 돼서 나중에는 어느 정도 올라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추천을 드리는 거고, 대신에 아까도 말했듯이 초등학교 없고, 그 다음에 더 조심해야 될 거는 후분양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단점은 초등학교 없고 후분양입니다. 그래서 바로 중도금 없이 바로 잔금이기 때문에 내년 초 입주라고 하네요. 그래서 내년 초까지 이 잔금이 안 된다. 그래서 뭐 초피 팔고 나오겠다 하시는 분들 지금 6개월 뒤이기 때문에 지금 2023년 11월 입주 예정인데 아마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입주를 준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잔금을 못 치게 되면은 뭐 계약금이랑 10% 넣었던 거 다 날라가죠. 다 날라가기 때문에 그거 꼭 확인을 하셔서 계약금, 그 다음에 내 대출 여력이 어떻게 되는지 이 자금 계획을 세우신 다음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단기로 6개월 뒤에 전매가 풀려가지고 팔 수도 있어요. 근데 하지만 이게 안 됐을 때 입주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다음 이제 잔금을 봐야 되겠죠. 여기 전세가 얼마가 들어갈 건지 그 추가적인 비용을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것만 맞다고 하시면은 저는 들어가도 된다고 봅니다. 뭐 엄청나게 뭐 좋지는 3억, 4억, 6억 이렇게 엄청 뭐 더블로 먹겠다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요 뒤에 앞으로 올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결국은 처음 요 근처 이제 남천동 이제 재건축 재개발 시장의 제일 처음 주자가 되겠죠. 뭐 남천 프레스티지가 처음이 됐다고 하지만은 그다음 2번으로 보면은 요 바닷가 라인으로 봤을 때 첫 번째고 남천동 전체로 봤을 때는 여기가 이제 1번, 2번이 되는 거라서 그 다음 되는 분양가들이 점점 오를 거기 때문에 충분히 메리트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했던 단점 초등학교가 먼 거, 그 다음에 후분양이라는 제도였기 때문에 이 후분양에 대한 조금 자금 계획 이런 것만 좀 세우시면은 나쁘지 않은 단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선택은 결국 뭐 각자가 하는 거고 각자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거 보시고 뭐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이걸 해라 마라 저는 말해드리지 않습니다. 제가 분석한 거는 단점은 아까 말했듯이 초등학교 그 다음에 여기 뷰가 가릴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에 장점은 결국 뒤에도 계속 비싼 아파트들이 들어올 거기 때문에 가격 상승의 여지가 있다. 이 정도로 보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단지가 좋은 단지인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나의 자금 체크하시고 들어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말 전사의 심장으로 난 6개월 뒤에 전매 치겠다 이런 강심장으로도 가셔도 충분히 메리트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시장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제가 예측할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를 봐서 어떻게 체크를 하고 어떻게 변할지 조금 자료를 남겨놓으면은 저도 추후에 공부가 충분히 될 것 같아서 이제 영상을 찍고 제가 재테크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자료를 남겨놓기로 했습니다. 혹시라도 내용이 불편했거나 이렇게 생각 안 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그 생각이 맞으시니까 욕하지 마시고 그냥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